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도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여기가 끝이 아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12장 30일 변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산 책 속에 기적적인 30일 전략이라는 것이 나오면 나는 즉시 그 책을 던져버린다. 나는 30일 계획을 지지하지 않는다. 사실은 혐오한다. 바로 그 이유로 나를 위해 의도적 창조 법칙으로 들어가는 30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래서 약간 쑥스럽지만 그 놀라운 나의 삶을 바꾸어 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만 첫 열흘은 악몽과 같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그 기간은 익숙하던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보냈다. 그러나 결과가 대단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심한 스트레스나 극한 공포는 말할 것도 없고 염려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나는 걱정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이제까지 정상이라고 믿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태로 사는 수단을 발견한 것 같았다. 지금은 거의 매일 의도적 창조의 4단계를 실천하고 있지만 나 스스로 만든 그 30일의 시작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계속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깊이 중독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에 바꾸기에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아무리 좋게 생각되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첫 30일은 엄청난 출발이 되어 나의 에너지 흐름을 충전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동안 나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중요한 두려움을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지금도 빙판길을 운전할 때는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느낌이 문제가 없을 때만 운전한다. 친밀한 상황에서 나 자신을 털어놓을 때도 약간 어려움을 느끼므로 나의 밸브가 열려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순풍이 분다. 가끔 침울할 때는 방문을 잠그는 것이 편하면 그렇게 한다. 그러나 누가 침입할 것을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돈은 어떤가? 지금은 돈이 쉽게 몰려든다. 과거에도 한동안 그랬다. 그러나 프로그램 초기에는 나의 에너지 흐름에 정비례해서 돈이 들어오거나 멀리 있었다. 들어오는 돈이 없을 때면 나는 나의 밸브가 두려움과 염려로 닫혔음을 안다. 돈이 넘칠 때는 나의 밸브가 열려 있음을 안다.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나는 소위 스위치 바꾸기라는 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빨리 바꾸는 일이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온갖 염려하는 습관을 찾아 그 밸브를 열어놓는 법을 찾아야 했다. 그리하여 밸브가 닫히지 않고 약간이라도 열리게 되면 돈이 들어왔지만 좋은 느낌의 에너지를 내가 얼마나 모으는가에 비례했다. 지금도 부정적인 초점을 가지는 일이 있긴 하지만 잠시 혹은 한두 시간이고 때로 내가 옛날처럼 느끼고 싶어 할 경우는 하루나 이틀 동안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하고 돌아온다. 이제는 부정적인 일에 부정적인 느낌으로 빠짐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과 꿈, 행복을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 또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집중해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늙은 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늙은 개든 어린 개든 아니면 중간이든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자유는 너무나 특별해서
직접 살아보는 즐거움을 누려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완전한 개인적 자유,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으로부터 자유, 증명하거나 정당화해야 할 필요로부터의 자유, 궁핍의 필요로부터 자유, 걱정으로부터 자유,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당위로부터 자유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살 자유, 얻고 용기를 내고 번영하고 또 원하면 탁월할 자유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년이나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일이다. 그 첫 30일 동안 그런 것이 나에게 시작되었다. 물론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 일은 계속될 것이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럴 것이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즐겁다. 나에게 비결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나의 선택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는 변명거리가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일이 있다. 만일 당신이 이 30일 변화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자신의 두려움과 큰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두려움도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당신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것은 습관이다. 오래되어 편안해진 습관이다. 필요의 필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이 끈질긴 습관은 우리가 정상으로 여기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그 습관이 없는 자신을 생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 그 진동 속에 사는 것은 마약에 중독된 것과 같아서 일단 거기에 빠지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상당히 큰 모임에서 끌어당김의 법칙과 의도적 창조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흥미로운 이분 현상을 발견했다. 한편으로 이 원리를 흥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그룹은 필요의 필요를 내려놓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다. 강사님의 말씀이 대단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의 성장을 위해 이런 모임에 계속 참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6년 전에 올 때는 밸브를 열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이 모임을 떠난다면 바로 그게 두렵습니다. 혼자 있다가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 여성의 밸브는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분의 두려움 중독은 오래전에 필요로 둔갑했다. 누군가가 그분에게 좋은 느낌을 느끼는 법을 찾음으로써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다고 제안하면 그분은 자신을 지탱하던 지지대가 쓰러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주제를 꺼내는 것마저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그분의 정체성이고 안전담요였다. 그런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와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았다. 행복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주세요. 그러나 나의 불안을 빼앗지는 마세요. 그러면 저는 박탈감과 취약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필요의 필요이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불행한 생각이 있다. 중독이나 감정적 혼란을 극복하려면 먼저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을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모임에서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성장하면서 겪어야 했던 모든 공포를 토해버리지 않고
어떻게 더 나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 역시 부정적인 사고가 피로로 둔갑한 것이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감정적 고통이나 약간의 불편함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큰 중독이다. 따라서 물리적 존재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가지므로 우리는 부정적 반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부정적인 느낌과 흐름을 많이 가지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광적인 3개월 끝에 배운 교훈. 이자율이 오르고 번창하던 담보대출 소개 사업이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이것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 하루 만에 대출금이 바닥났고 따라서 나는 하루 만에 긍정적인 데서 부정적인 데로 바뀌어 상황, 망가진 시장을 원망했다. 와우, 최고야 해서 오,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로 바뀌었다. 나는 경기 하강과 급속히 줄어드는 은행 계좌 잔액에 초점을 고정한 채 곧 방송 예정인 방송 광고를 근심 어린 눈으로 주목했다. 이것이 나를 재정난에서 구해줄 것이라 확신했다. 분명히 나를 구해줄 것이다. 이 획기적 프로그램은 모험을 할 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확증할 만큼 많은 주문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내 평생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나의 문제 중독이 다시 안전담요가 되었다. 내가 안전을 느낄 때는 부정적이라는 익숙한 진동에 빠질 때뿐이었다. 나는 배운 대로 신바람을 느끼는 상태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너무 초조한 나머지 금방 포기해버렸다. 다시 새로운 각본도 쓰지 않았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잠을 자지 못하고 커피만 마셔대고 개에게 소리치며 내가 쓴 돈이 엄청난 만큼 들어올 돈은 너무 적은 데 따른 공포에 질리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뭐 하면 어떡하지? 에 이르렀다. 방송 광고가 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5년 수입에 맞먹는 금액을 썼는데 충분한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살지? 뭐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시 나는 강력하게 자기력을 가져 매우 부정적인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내가 두려운 생각을 할 때마다 더 큰 소용돌이를 만들게 되었다. 나는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몇 년 전 돈을 잘 벌 때처럼 일이 그리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으려고 애를 썼다. 광고 방송은 하와이에서 뉴욕까지 20여 개 주에 걸쳐 주말 동안 나갔다. 어떻게 되었는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것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아. 오, 제발. 나는 이것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간청했다. 이런 나의 원하지 않는 것이 가진 견고한 진동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원함은 우주에 없다. 나의 밸브는 닫혔고 장난감 가게로 들어가는 문은 빗장이 쳐져 있었으며 어렴풋이나마 행복과 비슷한 것에 대한 나의 저항은 은하수보다 컸다. 그 엄청난 실패는 나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공포에 빠지게 했다. 그 광적인 3개월 동안 나는 기를 쓰고 마치 고개를 숙인 병아리처럼 내달렸고 밸브를 닫은 채 수입을 창출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원하지 않는 것들에 끝없이 초점을 맞추었다. 상황에 대한 비난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시장 상황, 예금 부족, 수입 부족, TV 방송 실패, 지출하지 못한 제작 비용 등 이 모든 것이 나의 초점이었다. 나는 내가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바라볼수록 그것은 더욱 악화되었다. 마침내 나의 고통스러운 도움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우주가 불쌍히 나를 여겨서 일종의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선택하라 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준 것 같다. 큰 돈도 새로운 아이디어도 도와주라는 사람도 아니었다. 간단한 가르침이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불쑥 내 무릎 위에 쏟아졌다. 시작하는 법을 배우다. 이 새로운 가르침에 흥분했지만 처음에는 도무지 끌어당김의 법칙 4단계로 즐겁게 뛰어들 수가 없었다. 두려움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 18시간 동안 계속 불안 속에 있었으므로 부정적인 초점,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진동이 너무 강했고 따라서 어떤 출발 프로그램이 도와주지 않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좋아, 이것은 너무 어렵지 않다. 나를 초조하게 만드는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방법을 찾으면 돼. 별거 아니야. 앞으로 30일 동안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면 돼. 그러면 4단계의 나머지를 시작할 수 있어. 몽상이었다. 그것은 매우 큰일이었다. 그러나 밑바닥에서 시작된 결심인데다가 도망칠 곳도 없었기에 돌진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만일 당신도 이 세상에 온 목적인 의도적 창조자가 되는 멋진 여정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다른 것을 해보기 전에 이 30일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이 30일이 깊이 숨어있는 부정적인 습관을 찾아내어 비상할 곳을 알려줄 것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되었다. 나는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내가 있던 곳을 찾아냈을까? 나의 출발은 이랬다. 비록 어설프긴 했지만 나도 모르게 수십 년 동안 나를 얽어매고 있던 진동의 족쇄를 풀어버리는 간절한 시작이었다. 이 30일 프로그램은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 자료를 받고 하루도 되기 전에 설계한 것이다. 이제 나의 일기를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이 나에게 어떻게 효과를 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려 한다. 도입 프로그램에는 단 2단계만 있다. 1. 현재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일, 걱정, 근심, 불안, 스트레스 등에서 초점을 옮기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주의할 것은 부정적인 모든 일이 아니라 현재 긴급한 일에서만 초점을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알아내고 느끼기에 가장 쉽기 때문이다. 이런 것은 늘 중요하고 당신 눈앞에 있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당신을 초조하게 만든다. 만일 통장 잔액이 당신을 긴장하게 만든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하고 아래의 2단계로 스위치를 돌리도록 한다. 만일 눈앞에 있는 이혼 문제가 당신에게 뱃속을 뒤틀리게 하는 느낌이 들게 한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스위치를 돌려야 한다. 만일 다가오는 면허시험 생각이 당신을 초조하게 한다면 당장 그 생각을 중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스위치를 돌려야 한다. 첫 30일 동안 나는 나 자신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각본을 쓰지 않았다. 그런 일은 초기에 시작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혹은 새로운 각본을 씀으로써 자신에게 재확신시키기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 처음 30일 동안에는 속히 진동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쉬운 일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나의 부정적이라는 사악한 습관을 깨뜨리기 시작할 때 발견한 유일한 방법이다.
2. 매일 자신에 대해 감사할 것 하나를 새로 찾아 스위치 변경 주제를 만든다. 스위치 변경 주제란 그날용으로 만든 주제이다. 불안하거나 침울함, 약간이라도 무력해지는 느낌이 드는 순간 전환을 위해 미리 정해 준비하는 것이다. 미리 준비해둔 주제가 있으면 밸브를 열기 위해 생각할 것을 광적으로 찾지 않아도 된다. 자신에 대해 감사할 것을 찾는 일이 지나치게 감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 말을 믿기 바란다. 쉬운 일은 아니다. 삶에서 나의 위치가 어떻든지 우리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특성이나 재능에 대해 인정하는 일을 혐오한다. 그래서 30일 동안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씩 찾는다고 생각만 해도 거북하다. 다행히 이런 행위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런 혐오 때문이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주제를 찾아내는 과정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일에 상당 시간 집중해야 하기에 그동안은 다른 걱정거리를 잊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 머리카락이나 깨끗한 손톱, 노래하는 목소리, 숫자 감각, 새를 좋아하는 것, 큰 체격, 리더십 능력, 연기력, 강한 손, 육아 능력, 스키 능력, 회사에서의 지위, 판매 능력 등은 어떠한가? 자신에 대해 감사할 것을 30가지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도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한다. 그러면 습관적인 걱정이 낮 동안 스며들어 걱정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상태에 빠지는 자신을 발견하면 즉시 그것을 극복할 것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즉각 그날의 주제로 스위치를 변경하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 그날의 감사 주제로 선택한 것에 머물러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여도 상관없다. 다시 말해 어리석게 느껴진다거나 더 나은 것이 생각나더라도 그날의 감사 주제를 바꾸면 안 된다. 늘 함께하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당신은 그것을 선택했고 그러므로 24시간 동안 그 주제는 당신의 감사 주제이다.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때에도 그날의 감사 주제를 생각하기 바란다. 기억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집중해 높은 진동으로 초점을 맞추면 습관적인 걱정 습관을 예상보다 훨씬 빨리 벗어날 수 있다. 첫 10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 주로 돈에 관한 것에 집중을 멈춘다. 그 대신 그날 감사할 것이 무엇이든 즉시 그것으로 스위치를 전환한다. 그러나 나는 첫 3일 동안 스위치 전환 과정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때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이 너무 깊고 길어서 금세 넘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걱정으로 빠져들었다. 계속 긴장했다. 돈은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 것만 많았다. 광고는 먹혀들지 않아 당황했고 급히 채용한 새로운 판매원은 나보다 더 부족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했지만 계속 원하지 않는 것만 생각났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고 드디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이 걱정하는 습관은 떨칠 수 없을 것 같았다.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거나 전화로 즐겁게 통화할 때도 그랬다. 전화를 끊자마자 즉시 다음 대출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걱정했다. 그러다가 나의 행동을 깨닫고 생각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것도 되지 않자 나는 정말 당황했다. 첫 3일 동안은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매 시간, 내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경악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돈이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나로서는 그런 습관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어리석은 짓을 활용하는 법을 찾아내게 되었다. 3일째가 되는 날 나는 하루의 97% 정도를 걱정, 근심, 불안, 공포에 쏟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알고 심히 낙담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분이 치밀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내가 왜 그렇게 늘 그리고 무의식 중에 염려하고 있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때 나의 마음 상태로는 혼잣말도 소용이 없었고 새로운 각본을 쓰는 일도 불가능했다. 그때 전환할 것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쉽게 초점을 맞추면서 양질의 높은 진동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나의 안내자 덕분에 자기 감사를 선택했다. 그것이 꽤 쉬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뿔싸, 그 일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일단 거기에 이른 다음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굳은 결심으로 계속했다. 어쨌든 자기 감사는 내가 선택한 것으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는 일이 훨씬 쉬워짐을 금방 발견했다. 이제 나는 전환에 들어갈 구체적인 것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감사를 느끼는 일은 힘들었다. 비록 그날의 감사 주제가 다리를 면도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단순히 생각만 하지 않고 강렬하게 느껴서 흥이 나게 하는 일은 매우 힘들었다. 때로 나는 사무실 환경을 벗어나 밖에서 걷기도 하고 나무 아래 가만히 서 있으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리하여 온화한 내면의 미소가 나의 느낌에 더 씌워지게 했다. 그날의 감사 주제가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었다. 5일째가 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뭔가 느리지만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다. 물론 아직까지 하루에 4분의 1 정도만 정말로 좋은 느낌에 머무를 수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결핍 상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후 첫 10일 동안은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스위치를 전환해야 할수록 더욱 우울해졌다. 사람들이 늘 긍정적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활달한 사람인 내가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도 늘 걱정하는 사람, 내가 늘 그러지 말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되고 있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나는 실제로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하루 16시간 내지 18시간을 보내는데 이룰 수 있을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때로는 너무도 낙심된 나머지 우주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으며 자기 연민에 빠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부르퉁한 얼굴로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실로 그 첫 10일 동안은 익숙한 나머지 편하기까지 하여 내 삶의 동반자가 되었던 그 염려에 진동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이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 않는 순간이 많았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더욱 괴로웠다. 아무튼 다른 중독도 깨뜨렸으므로 어떻게 해서든 이 습관도 깨뜨릴 것이라 생각했다. 6일째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심한 우울증에 빠져 눈물을 흘렸다. 좌절과 분노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나중에 내 몸의 화학적 변화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가
내가 좋아하는 나무 밑에 잠시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며 그날 감사할 것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45분이나 걸렸지만 결국 성공했다. 감사하게도 그날은 더는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요즘은 그렇게 감정이 빗나가면 나 자신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나 나를 괴롭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질문한다. 그러면 대체로 금방 답이 발견되어 이를 큰 소리와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쫓아버린다. 그러나 초기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느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첫 10일이 다 되어가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안한 느낌이 갑자기 나타나 종일 나를 휘어잡는 일이 수십 번에서 2번 정도로 줄어들었다. 부정적인 진동에 지배당하는 일도 사라졌고 그걸 느끼면서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정복한 느낌이 들었다. 환희에 쌓였다. 또한 그 10일 동안 나는 공상하고 원하고 바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더 많은 돈, 더 많이 일한 시간 같은 일상적인 것을 드러내긴 했지만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꿈은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호수 곁에 있는 조용한 별장 같은 나의 평생 소원이 생각날 때는 그냥 한숨을 쉬면서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 금지된 갈망이 되게 했다. 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새싹부터 잘라버리기로 결심하고 제8일에는 나의 특별한 열정이라는 나무를 쪼개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것을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때야말로 오래 감추어온 그 갈망을 꺼내서 솔직하게 원하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그에 대해 신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적기였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 멋진 1시간 동안 기분이 좋아져 좋은 느낌으로 들어선 다음 나무를 쪼개면서 개와 나 자신에게 호숫가 숲속에 있는 나의 집에 관해 이야기했다. 냄새, 나무, 선착장, 집의 장식, 해질 때의 물빛을 설명했다. 순식간에 그 시간이 지나갔다. 이제까지 절대로 난공불락이었던 장벽을 깨뜨렸다. 나는 환상에 빠지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제 또 하나의 문제를 극복했다. 그 주간에 동실성이 시작되었다. 바로 다음날 TV에서 나의 호수를 보았다. 달력에서도 보았다. 잡지에서도 보았다. 마치 우주가 우리는 너의 말을 들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내 것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책도 대부분이 그것에 해당한다. 다시 나는 황홀감에 빠졌다. 9일째에는 대금을 지불해야 해서 편안하지 않았다. 어떻게 느껴야 할까?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초점을 변경할 수 있을까? 나의 느낌에 주목하기로 단단히 결심하고 책상 앞으로 갔다. 다행히 그달은 평소보다 쉽게 넘어갔다. 물론 감사로 전환해 초점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다. 그달의 시비를 두려워하는 오래된 습관을 무너뜨린다면 뭔들 못하겠는가. 그 전략은 잘 먹혀들었다. 그러나 결국은 들판으로 가서 조용한 늦은 오후를 즐기며 기분이 좋아지게 했다. 그날 오후와 저녁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없었다. 일기의 마지막 줄에 밑줄을 그어 놓았다. 이제 잘 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곳곳에서 아이디어가 솟아났다. 나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부정적인 느낌에 빠지게 하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생기면 희죽희죽 웃으며 그 느낌을 찾아낸 나를 다독이면서
진동 스위치를 전환했다. 마침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 그때 나는 수입에 관해서는 완전히 편안해. 정직하게 말하면 전혀 염려가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얼마나 멋진 느낌이었던지. 오랫동안의 습관에 따라 지금도 나는 안 돼. 이제는 안 되겠어. 자금은 너무 적고 들어오는 돈도 충분하지 않아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며 무너지기도 한다. 물론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은 낙심되기도 하지만 무엇이 그런 느낌의 원인인가를 찾아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거기서 스위치를 전환한다. 하루하루 힘들게 거치면서 나는 평생 무의식 중에 하던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너무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 깊고 깊은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나의 초점과 느낌을 바꾸는 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결과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 10일에서 30일까지 다음 20일 동안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락가락했다. 상태가 좋아 쉽게 흥을 돋을 수 있을 때는 실제로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멋진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그러나 우울한 날은 조금만 우울했고 이상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폭이 컸다. 고주파 에너지를 몸으로 끌어당기려 할 때 생기는 것 같은 불쾌하면서도 분명한 이 느낌을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이런 변동은 신체가 장기간의 고주파 진동에 적응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신체의 화학적 구성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게 됨을 이제는 안다. 느낌과 달리 부정적이고 신체적인 감정은 화학 성분이 관련되는 것으로 기분의 변화는 단순히 화학적 조정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분 변화를 상당히 심하게 겪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만 겪는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 다행히 이런 것은 일시적이다. 사실 이것은 약 6주 정도에 경험하게 되며 보통 3개월 이내에 모두 사라진다. 이런 변덕은 불쑥 나타나 예상치 못할 때 나를 강타하곤 했다. 솔직히 너무 좋지 않아서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이 되면 그 검은 구름이 사라지고 나의 프로그램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전날의 기분이 남아있든 말든 아침에 반드시 행하는 의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는 그것을 좋아해서 결코 빠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 아침 나의 내적 존재, 즉 확장된 자아와 사랑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나의 본질인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무릎을 꿇고 그날 하루나 그 주간 또는 10년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에 대한 느낌이 나를 통해 흐를 때까지 쉬어가면서 설명했다. 그 경건한 시간은 재미있으면서도 자극적이어서 나는 이를 내가 설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소중히 여겼다. 그 의식을 빼먹을 때는 반드시 공허함과 방향을 잃었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높은 심장박동으로 들어가 쉽게 그날의 감사 주제로 선택한 것을 느끼는 곳에 이르렀다. 어떤 날은 빨리 시작되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감동적인 것은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차츰 뒤로 물러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침체된 날에는 원하지 않는 것이나 스트레스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두지 않았고 단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였다. 나의 발걸음은 새로워졌고 마음과 입에는 노래가 나왔으며
얼굴에는 거의 항상 미소가 머물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감격과 창조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었다.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즐거움으로 들어가는 법을 스스로 배웠지만 경기가 하강하면서 외부 상황에 맞춰진 부정적인 초점을 많이 가지다 보니 즐거움을 만드는 법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그러나 스프링 캠프에 참가한 신나는 신참 선수처럼 그것을 되살리고 있었다. 나는 즐거운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은 먼저 자기의 관심을 원하지 않는 것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 내가 실제로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든 아니면 그날 감사할 주제로 흘러가든 아니면 재미로 그렇게 하든 오랜 세월 끝에 드디어 기본으로 만들어진 끌어당김의 흐름을 중단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좋아졌고 지금도 좋아하는 느낌 중 하나인 사랑이 생겼고 삶의 매력에 빠졌고 내 몸 전체에 흐르는 큰 즐거움의 에너지를 느꼈다. 이제 나는 내가 특별히 원하는 것이나 그날에 감사할 주제로 스위치를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다음 대출을 어디서 구하는가를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즉시 눅눅한 구름이 나를 에워싸고 있음을 느끼고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깨달아 바로 빠져나왔다.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시작되면 즐거움도 시작되기 시작하는 그 멋진 동시성을 주목하는 버릇이 생겨 거의 집착 수준에 이르렀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멋진 경관과 최고의 음식, 근사한 웨이터가 있는 식당을 새로 찾겠다고 결심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친구가 속담처럼 불쑥 전화를 걸어 그런 장소에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두툼한 흰색 작업 셔츠를 원하는 품목 목록에 특별히 추가했다. 그것은 분명히 매장에서 이제는 판매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런데 3주 후에 갑자기 복사용지를 사러 외진 곳에 있는 할인 매장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났다. 빙고! 내가 원하는 셔츠가 진열장에 걸려 있었다. 그것도 단 한 벌만 있었다. 나는 육류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어느 날 맛있는 햄버거를 꼭 먹고 싶었다. 그러면서 새로 생긴 철물상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갔더니 바로 옆에 새로운 매장이 막 문을 열었는데 내가 이제까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고 신선한 고기가 있었다. 이렇게 거듭거듭 고주파로 생활이 정말로 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이제까지 나의 삶은 30대 30, 즉 30일 중 걱정이나 염려로 점철된 날이 30일의 비율이었는데 이제 17대 0대 13, 즉 즐거운 날 17일, 걱정이나 염려한 날 0일, 이상하게 침체된 날 13일이 되었다. 기념비적인 발전이었다. 그러나 보상을 향한 갈망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때를 뒤돌아보면 나는 2주 정도 될 때부터 돈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기대했던 것 같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때 한 일은 온통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30일째가 되었다. 잔액이 넘치는 은행 예금은 어디 있는가? 대출을 요청하는 전화는 왜 울리지 않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생겼다. 나는 그게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라고 계속 말했는데 그것은 이전과 동일한 부정적인 초점이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일 뿐이었다. 실제로는 조금씩이긴 했지만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을 보며 신이 났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들어오는 이 이상하면서도 끊임없는 흐름은 내가 진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과 정확하게 비례했다. 나의 밸브가 닫히기보다는 열려 있으면 수입이 줄지는 않았다. 나의 당좌 예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아주 조금씩 증가했다.
다시는 줄어들지 않았다. 몇 달 만에 큰 흐름의 문을 다시 열 수 있었지만 그동안에도 문이 열려 있긴 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원하는 것이 하나씩 차례로 나의 문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것은 컸고 대부분은 작고 재미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엄청난 작품에 깊은 감사도 없었는데 인생 강좌 개론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기 전에 우연한 기쁨으로 만들어낸 시청각 프로그램이었는데도 세계 곳곳에서 굉장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의 옛 습관이 모두 30일 만에 없어졌다고 말하고 싶지만 물론 그렇지 않다. 심지어 돈이 풍족하게 들어오는 요즘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또는 얼마나 현명한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의 에너지를 흘려보내는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애써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각본을 쓰면서 계속 나에게 말하고 스위치를 전환한다. 지금은 그날의 감사 주제를 정하는 대신 이달에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에너지가 특정한 고원을 향해 흐르도록 진동하는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다. 둘째는 항상 어떤 것이 준비되어 가장 필요할 때 흐르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안전망을 제공한다. 계속 훈련해야 한다. 이제 쉬워지는가? 그러면 좋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며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이 되며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 끝까지 계속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것이며 환상적인 날도 있고 끔찍한 날도 있을 것이며 심히 감정적인 날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겪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좋든 싫든, 물질적인 것이든 신체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 모든 것이든, 삶에서 원하던 모든 것으로 가는 문을 닫은 줄도 모른 채 부정적인 감정을 다시 느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일은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하는 일로 이 처음 30일로 모두 습득할 수는 없다. 그 첫 달의 두려움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의도적 창조로 가는 네 단계로 전력 투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번영과 안전, 건강, 자유, 기쁨, 활력, 창의성, 독립, 만족, 본연의 존재 상태, 본래의 방식, 본래의 존재 목적 등을 원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 이것은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일이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는다.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이리 혹은 저리로 가게 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당신의 것으로 당신이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매일 매 순간 당신이 느끼는 방식에 따라 정해진다. 요약하면 남은 인생으로 하기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기 위해 느끼는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다음은 의도적 창조라는 이 멋진 신세계로 들어가면서 명심해야 할 핵심 사항이다. 단계 1. 원하지 않는 것을 찾는다. 단계 2. 원하는 것을 찾는다. 단계 3. 원하는 것을 느끼는 장소를 찾는다.
단계 4. 우주가 그것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고, 경청하고, 허락한다. 단계 4A의 결핍 상태에 대한 초점을 중지한다. 하지 말아야 할 일. 1.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도 느긋해야 한다. 그러면서 밸브를 열어놓아야 한다. 2.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밸브가 닫힌다. 어떤 것도 고칠 필요가 없다. 그 생각만 중지하면 된다. 3. 세상이 변해야 내가 안전하거나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안전은 나의 에너지 흐름을 통해 만들어진다. 4.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좋든 나쁘든 크든 작든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5. 지금까지 변화시키지 못한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에 집중하거나 반응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더욱 악화될 뿐이다. 6. 침체되어 있을 때 느끼는 방식을 측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죄의식이나 좌절 등 무엇으로도 부르지 않는다. 그냥 거기서 나와 다시 회복할 방법을 찾는다. 7. 소극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대단한 것을 원한다. 그리고 새로 원하는 것을 만드는 일을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 당신의 본질인 최고의 에너지는 흘러갈 출구가 필요하다. 그것을 만들도록 한다. 8.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진동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9. 즐거운 상태가 되기 전에는 좋은 느낌을 기대하지 않는다. 종일 즐거운 상태를 유지한다.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한다. 주파수를 높이고 밸브를 열고 고주파 에너지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즐거운 상태로 들어간다. 10. 이 모든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밸브가 닫힐 뿐이다. 가볍고 즐겁게 한다. 그러면 더 빨리 이루어진다. 11. 밸브가 닫힌 상태이거나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영감이 없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먼저 밸브가 열리게 한 다음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 행동한다. 12.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도 추하고 어둡고 불쾌한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중지하라. 그러면 원하지 않는 일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13.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 14. 나쁜 느낌이 들어가 밸브가 닫혔을 때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쁜 느낌만 든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아낸 자신을 칭찬한다. 원하지 않는 것을 알지 않고 어떻게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15. 밸브가 닫히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중지한다. 사물이나 사람, 상황, 사건,
환경, 장소, 영화, 음식, 운전자, 상사, 장면,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 16. 밸브가 닫혔거나 단절된 존재에 따른 슬픔의 행렬에 동참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에 에너지를 흘려보내 전체를 변화시켜야 한다. 17. 병에 관한 이야기로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일을 중단한다. 건강이 회복되고 있음을 이야기로 밸브가 열리게 한다. 18. 문제 찾는 일을 중단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진동 가운데 머물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19. 갈망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에 불과하다. 20.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자기 밖에 있다는 생각을 중단한다. 21.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모든 각도에서 바라보고 원하는 것과 목표를 만든다. 22. 비록 내가 옳더라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느낌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밸브가 닫히고 높은 에너지 흐름이 다른 영역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한 영역으로 연결되면 모든 영역으로 연결됨을 명심한다. 23.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부정적인 흐름이다. 24.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 모험, 활동, 관계 등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먼저 각본을 쓰고 충분히 오랫동안 열정적인 에너지를 흘려보낸다. 25. 생각하지 않고 느낀다. 26. 나의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느낀다. 27.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 실수를 했다 한들 어쩌란 말인가. 그냥 바꾸면 된다. 28. 나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를 허락한다. 위대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권리이다. 29. 나는 김씨나 이씨가 아니다. 목수나 비서도 아니다. 나는 생명력이다.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30.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 1. 매일 시간을 내어 꿈을 꾸고, 바라고, 상상하고, 목표 삼고, 원하며, 또
이 모든 것으로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시간을 마련한다. 2.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을 때는 언제나 멈추고 다시 균형을 이루고 조금씩 조금씩 더 나은 느낌을 가질 방법을 찾는다. 조금씩 나은 느낌을 가질 때마다 진동이 나아진다. 3.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 부정적인 초점에서 따스한 쾌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4. 크든 작든 하찮은 것이든 매일 원하는 것과 그 이유를 말한다.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그것에 신이 나게 되고 에너지 흐름이 극적으로 더 많아진다. 5. 기분과 안전, 일, 관계, 주차할 곳, 쇼핑 등에 관해 매일 더 많이 결정한다. 원하는 것을 결정하면 에너지가 나오고 출구가 마련된다. 6. 끊임없이 나는 어떻게 에너지를 흘려보내는가? 나는 어떻게 에너지를 흘려보내는가? 하고 질문한다. 7. 원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주면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준비되고 있으며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믿으라. 8. 매일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한다. 큰 소리로 말한다. 9.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서와 현재 일어나는 일, 그리고 동시성을 주목한다. 10. 계속 용감하게 새 각본을 쓴다. 11.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집중한다. 12. 해야 할 일 목록을 느껴야 할 일 목록으로 대체한다. 13. 매일 조금씩 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창조하고 발명하고 용기를 가진다. 14. 자신이 만들어낸 장애물을 발견하면 스스로 칭찬한다. 그것이 없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15. 결핍이 아니라 원하는 것만을 생각한다. 16. 자신의 경험 창조자는 바로 자신임을 받아들인다. 17. 모든 일, 모든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찾겠다는 목표로 하루를 시작한다. 18. 다른 사람이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방식은 개의치 않고 오직 나 자신의 방식에만 집중한다. 19. 조금 더 나은 느낌일지라도 좋은 느낌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음을 명심한다. 20. 이달에 원하는 것을 생명 구조 장치로 사용한다.
21. 작은 생각부터 부정적인 진동에서 긍정적인 진동으로 전환한다. 조만간 그 작은 생각이 큰 힘을 얻어 중요한 일에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22.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대한다. 23.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마음대로 느낌을 바꾸는 법을 배운다. 느낌이 좋아지면 밸브를 열고 저항을 줄이며 긍정적인 진동을 하고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긴다. 24. 어떻게 느끼는지에 늘 주의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쉽다. 25. 과거를 잊는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6. 해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종일 느끼는 상태를 주의한다. 27. 매일 원하는 것을 느끼는 곳에서 산다. 28. 좋은 느낌 속에서 살면서 원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 주목한다. 29. 좋은 느낌으로 깨어났다면 그것을 내뿜는다. 만일 처진 느낌으로 깨어났다면 바꾼다. 30.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긴장을 풀며 부드럽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여 원초적 자아에 다가간다. 31. 내 안,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달콤함을 찾아낸다. 그것을 찾고 느끼고 허락하고 부채질한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다. 32. 안내자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런 다음 행동한다. 절대로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 33. 충동을 따른다. 그것이 자신의 안내자이다. 34. 부정적인 저항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대조되는 것을 찾는 법을 배운다. 35. 운전하면서 도로의 표지판, 벽돌 건물, 빨간 불 등의 감사를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다. 36. 자신의 근원 에너지에 대한 저항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실제 장애물을 인식한다. 37. 다른 모든 것을 실패해도 억지로라도 미소 짓는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 진동이 높아진다. 38.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린다. 배의 키는 당신에게 있다. 이제까지보다 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흘려보냄으로써 내 인생을 창조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무척 생소한 일이다. 이 일은 엄청난 방향 전환이요. 획기적으로 새로운 방향의 삶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온유하고 긴장을 풀고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호기심을 갖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미소 지으라. 실험해보라. 얼마나 오랫동안 신나는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빨리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라.
무엇이 즐거움을 주는지 찾아 실천하라. 원하는 것을 찾으라. 이런 모든 일을 하라. 이런 일은 매우 새로운 일이니 제발 낙심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조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보조 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탄 아이와 같다. 그 아이가 듣는 말은 일어나 다시 해봐 뿐이다. 그러므로 얼마나 많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다시 시도해야 한다. 이것을 열정이라고, 실습이라고 한다. 이 새로운 생각과 존재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실습이다. 이것은 너무 새롭고 생소하다. 지금은 이 개념이 책에 쓰여 있는 것이어서 속임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증거가 넘친다. 그러므로 실습해보라.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실습을 하라. 원하는 것을 향해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실습을 하거나 그냥 흘려보내보라.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마음대로 기분을 전환하는 법을 익히라. 삶에 대한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실습을 하라. 30일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스스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심을 계속 유지되게 하라. 일주일 동안 감사의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 한 주간은 모든 것에서 경의와 흥분을 느끼는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즐거움을 느끼는 한 주간, 열정을 느끼는 한 주간, 사랑을 느끼는 한 주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한 주간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나 아이들을 훈계할 때, 소득세 계산할 때, 이사회 할 때, 생산 라인에서 일할 때 등 엉뚱한 순간에도 실습하라. 진정한 삶은 첫째가 느낌이고 둘째는 성과라는 다소 엉터리 같은 개념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엉터리로 보인다. 그러므로 실습을 통해서만 그 황당할 정도로 새로운 개념이 실현되는 결실을 볼 수 있다. 당신이 소원을 늘리고 따라서 자기 에너지도 늘렸기 때문에 당분간 삶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소원으로 진정한 생명이 다가온다. 그러므로 좋든 나쁘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느끼고 더 느끼도록 하라. 그리하여 느낌이 결국 우주의 보물창고 문을 열게 되면 그것이 나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원한다면 그것을 느끼는 법을 배울 것이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느낌을 가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방법은 모두 의식적, 의도적이어야 한다. 반사적 행동은 버려야 한다. 삶의 상황을 바꾸기 원하면 진동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 만일 푸근한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느낌이 없거나 불쾌한 느낌의 상태라고 여겨야 한다. 어느 편이든 당신은 부정적인 진동을 내보내고 있는 중이다. 문제가 있다면 매일 10분에서 15분 동안 자신에게 소리내어 말하도록 하라. 무엇이 괴롭히는지 찾을 때까지 큰 소리로 혹은 작은 소리로 말하라. 그렇게 할 때마다 조금씩 저항을 떨쳐버리게 되어 마침내 진동이 변하게 할 수 있다. 기억하라. 생각하는 방식이 느끼는 방식이며
느끼는 방식이 진동하는 방식이고, 진동하는 방식이 끌어당기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느끼고 또 느껴서 푸근한 기분이 들게 하라. 느낄 수 있으면 가질 수 있다. 먼저 무엇을 느낄 수 있으면 먼저 가질 수 있다. 당신은 세상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다. 지금 없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그 일이 편하게 되면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통해 본래 의도된 인생을 살기 시작할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두 에너지이다. 이 세상과 우주가 모두 에너지이다. 당신은 그 에너지의 지배자가 되거나 희생자가 된다. 자기 에너지의 방향과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다. 폭풍이 닥치게 되면 당신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당신은 완전히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삶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상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절대 느낌의 법칙, 여기가 끝이 아니다. 본문 12장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것은 운명 때문도 불운 때문도 어떤 잘못 때문도 아닙니다. 이 책을 읽고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우고 익혀서 생활에 적용하고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